안녕하세요. 신문주입니다. 오늘은 저희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콜라보 자료를 쓴 게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한 달 전쯤이었나요? 유튜브 통해서 제가 주류 업체들 바스켓으로 사자라는 말씀 이미 좀 드렸었는데 연장성산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좀 시황 중심으로 해서 좀 부연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 1번을 보시면 우리나라 맥주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 3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규모 관련해서는 좀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추정치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경에 국내 맥주 시장 자체가 1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사실 작년 베이스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 높은 한 자릿수 정도 또다시 감소를 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림 2번인데요.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 자체가 거의 불가한 상황이다 보니 주류 시장도 베이스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좀 감소를 큰 폭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정부의 어떤 접종률 가이던스라던가 어떤 정책의 기조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 추석 이후에는 사실 이제 1차 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돌파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접종자에 한해서는 상당히 좀 베네핏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강도 높게 펼쳐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단 완화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만 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류 시장에는 굉장하게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지인들이랑 저도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경우에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할 거냐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보면 첫 번째는 사실 여행이 가장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사람들 만나서 좀 술 한잔 하고 싶어 이런 말씀 다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적으로 내년에 우리나라 이제 맥주 시장 포함해서 주류 시장 자체가 높은 한 자릿수 이상은 최소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내년에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2020년 수준도 못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에 주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회복이 될 것 같고 관련된 업체들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올해 상반기에 강도 높게 지금 3분기까지도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분기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좀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하이트 진로가 좋아요? 롯데 칠성이 좋아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제 전방 산업이 커지면서 업체들 실적이 후행해서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됐던 저는 계속 좀 바스켓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림 3번 보시겠습니다.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이제 테라라는 브랜드가 사실은 굉장히 MS를 많이 올리고 있던 차에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테라가 MS가 50%가 좀 넘어가는 차에 이제 좀 전국구로 좀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코로나가 이제 하필 발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올스탑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주류 시장이 살아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테라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성장을 저희가 좀 뛰어넘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보수적으로 저희가 추정해도 맥주 매출액이 올해 대비해서는 15% 이상 늘어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내년에 일부 마케팅비를 더 소진을 한다 하더라도
탑라인 개선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이익 레버리지가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업종 내에서 보시더라도 주류 업체들이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좀 좋을 거다. 상대적으로 보시더라도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주가 추이를 보시면 역사적으로 뭐 밴드 보셨을 때는 최근에 좀 많이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다시 좀 재매수하기에는 또 좀 좋은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롯데칠성이 클라우드 맥주 매출액이 사실은 올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를 했어요. 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 롯데라는 회사는 2019년에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좀 매출이 그 이전에 벌써 좀 많이 감소한 상황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S가 광고하시는 거 아마 보셨을 건데 관련해서 좀 신제품을 냈기 때문에 맥주 매출이 좀 소폭 올랐습니다. 내년에 이제 롯데칠성의 맥주 브랜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성장 정도 저희가 보수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롯데는 지금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림 5번인데요. 이 맥주 OEM 매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맥주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수입 맥주가 2019년에 좀 매대 점유율을 많이 뺏기기 시작하면서 수제 맥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 나가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제주 에일이라던가 곰표 밀맥주 이런 맥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막 2배 가까이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롯데칠성이 이 맥주들을 이제 OEM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 매출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자사 브랜드 맥주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00억이 조금 넘을 텐데요. OEM 매출이 지금 올해 한 350억 원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고객사를 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내년에는 감안하면 저는 OEM 매출액이 대략 뭐 한 800억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사 브랜드 맥주 매출액이 시장 성장을 하더라도 OEM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사로는 맥주 매출이 36%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이트가 됐던 롯데칠성이 있던 사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유사해요. 2분기 때 이제 실적이 좀 많이 미스하고 델타 변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주류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재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시더라도 이 OEM 관련한 매출이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사실 롯데칠성이 주류 쪽 관련해서는 기업 가치를 많이 못 받았어요. 사실 롯데칠성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맥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500억 이상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브랜드 매출액이 좀 많이 안 올라서 회사에서도 좀 관련해서 좀 고민이 많았던 찰나에 최근에 이렇게 OEM 맥주 매출액이 좀 확대가 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보시더라도 이 회사는 가치가 충분히 레벨업 될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질성은 저희가 역사적 밴드를 보시더라도 저는 사실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단기로 내년까지 보셨을 때는 뭐 바스켓 매수가 상당히 좀 유효한 상황이지만 조금 더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롯데칠성은 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는 회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